옛날내적 갓날가적 황선희 박지혜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온 가족들이 바빴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가족끼리 같이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시댁 식구들하고는 같이 모여서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아마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 그럼 친정 어머님한테 다녀오지 못하신 건가요? 네. 이번엔 어떻게 너무너무 바빠서 못 가뵀네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내려가 볼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네. 친정 어머님이 기다리실 것 같으신데요. 얼마 전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니 저희 안산 어린이 동화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서 한 작가 책 읽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다비드 칼리라는 작가의 도서 중에 나는 기다립니다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책 너무 좋죠. 네. 선생님이 그 책 내용 좀 알려주세요. 우리 그럴까요? 청취자분들한테. 네. 한 아이가 어려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선물을 기다리고 점점 자라면서 뭘 기다릴까요? 연인을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또 군대에 가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다리다 살면서 또 휴가를 기다리고 그리고 몇 차례의 봄을 맞으며 계속해서 기다리죠. 그러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성장한 아이들이 나를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 즉 손자를 기다리기도 하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좋네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세요? 제일 기다리는 건 일상 속에서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 아니면 뭐 하십니까? 안녕? 이라는 전화를 기다리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전화해야 되겠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의 100점 맞은 시험 점수를 기다립니다. 너무 과하죠? 말로는 맨날 성적 상관없다 이러면서 마음과 말이 다르게 이어져요. 네. 실상 기다리는 대답은 그게 아닐 텐데도 말하다 보면 그런 대화가 되나 봐요. 그렇죠. 아무튼 엄청 유명한 책이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다비드 칼리의 나는 기다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나는 기다립니다 책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책이 대신해서 생략하고요. 열린 음악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가고 싶은가요? 그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눈의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가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간다면 오늘도 우린 쉬지 않고 달렸잖아. 그러다 보니 낀 거라 동네 한번 빈 거라 그런 너의 길을
싶은 대로만 간다면 오늘도 우린 쉬지 않고 달렸잖아. 그러다 머리 낀 거라 동네 한번 빈 거라 너는 빛보다 급하게 가지마. 그렇게 머물러서 내일을 누리던 날 잃어버리고 가면 그럼 그댄 행복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들 바래왔던 것들 전부 잊고 있던 너잖아. 이제 너를 힘들게 하지마. 더는 안가 정해진 길로 돌아가. 넌 구름빛을 따라 한 번 더 뛸 수 있다면 그때 너의 맘이 닿는 곳까지 달려가고 있기를. 루시의 조깅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 손 없는 색시. 참고한 이야기가 계모가 팔을 자르고 내쫓은 처녀라는 이야기와 옛날 옛적 간날가적에 계모와 전실딸 손 없는 색시라는 이야기 두 편이 같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에 이쁜 아가씨가 한 명 살았어. 새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이 새엄마가 이 아가씨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하다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는 팔을 갖다가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왼쪽 팔을 쑥 자르니까 왼쪽 팔이 휙 날아가더니 저기서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휙 물어가고 오른팔을 갖다 휙 자르니까 오른팔이 또 휙 날아가가지고 새매가 와서 딱 물어간 거야. 새매가 뭐예요? 새매는 독수리랑 비슷한 거야. 매의 한 종류야. 그래가지고 이 색시가 팔이 잘려가지고 이제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 며칠을 걸었는데 손이 없으니까 뭘 먹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저쪽 마을 어귀에 보니까 엄청난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 담벼락에 감나무가 주렁주렁 휘어질 듯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밑에 가가지고 감을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가가지고 감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감은 안 떨어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감나무 밑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잠이 들었네. 근데 그 담벼락 안에는 누가 있었지? 도령이. 그 부잣집 도령이 사랑방에서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이 온다. 잠이 까무룩 들었어. 근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자기 집 담벼락 밖에 감나무 밑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쁘다 그러고 있는데 잠에서 딱 깬 거야. 그래가지고는 얼른 밖에 딱 나가봤어. 그랬더니 꿈에서 봤던 선녀는 없고 어디서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색시만 있는 거야. 에이, 그러고 그냥 다시 딱 들어와서 또 글 공부를 열심히 했어.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또 딱 들었네. 잠에서 딱 또 꿈을 꿨어. 꿈에서 보니까 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자기 집 밖에
담벼락 옆에 감나무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는 또 꿈에서 깨자마자 얼른 나가서 봤더니 아까 봤던 그 거지색 씨가 또 있네. 에이, 다시 또 들어왔어. 또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게? 또 잤어요. 우리 아들이네. 또 잠이 들었어. 근데 잠속에서 또 꿈을 꿨는데 또 그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같은 꿈을 3번이나 꾸고, 그래서 딱 나가서 보니까 거지색 씨가 거기서 계속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를 데려와 가지고 깨끗이 씻겼더니 세상에, 손녀예요? 꿈에서 봤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 그래서 자기 사랑방 뒤 병풍 뒤에 숨겨두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 그런데 부잣집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도련님 시중을 드는 종이 아침마다 새순물을 딱 떠서 내보내면 거의 투명한 물이 그대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는 물이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떼국물이, 절은 새순물이 나온다? 그리고 밥을 갖다 한 상을 딱 차리면 옛날에는 거의 다 남겨서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간장까지 싹싹 비워져 있는 거야. 이 일이 계속되니까 마님한테 찾아가서 그 종이 말한 거야. 아니, 아무래도 도련님한테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요리조리 막 한다고. 그래서 마님이 어쨌게? 놀라가지고 응. 당장 가가지고는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뒤져서 병풍 뒤를 쫙 열었더니 병풍 뒤에 손 없는 색시가 있네. 근데 이게 눈에 멋이 씌었는지 합이 들었는지 마님 눈에 이 손 없는 색시가 참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일이 됐으니 그럼 그냥 같이 살아라. 그래가지고는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제 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를 보러 서울로 이제 갔어. 떠나면서 그 사이에 그 손 없는 색시가 애를 가졌거든.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색시가 애를 낳으면 잘 보살펴 주라고 이제 그랬어. 그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색시가 아기를 낳는데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서 마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편지를 썼지. 편지에다 네 색시가 이렇게 멋진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 하고 편지를 써서 종한테 딱 보냈어. 이 종이 그 편지를 가지고 열심히 가는데 서울이니까 좀 멀잖아. 가다가 하룻밤 딱 자고 들어가야 됐었어. 근데 그 집이 바로 손 없는 색시를 쫓아낸 그 새엄마 집이었네. 그래가지고 새엄마가 뭔 일로 어디를 가냐고 이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쫓아낸 딸 이야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종한테 잘 먹여가지고 잠을 딱 재운 다음에 보찜을 뒤져가지고 그 편지를 꺼내서 편지를 바꿔치기를 했어.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네 색시가 말도 못하게 괴물을 낳았으니까 어찌해야겠냐,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쓴 거야. 종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잘 먹고 쉬다 간다고 가가지고 자기 도련님한테 편지를 딱 꺼냈다. 도련님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째 이 일을 어째 하다가 그래도 어머니 며느리이고 내 색시니까 어찌할 줄 모르겠지만 내가 갈 때까지 잘 보살펴 주세요, 이랬어. 그래갖고 또 이제 종이 그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딱 가다가 밤이 꼴딱 넘어가서 또 하룻밤 묵어가야 했는데 그 집이 또
새엄마 집이었어. 그러니까 새엄마가 어찌어찌 됐냐고 이제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다고 이 편지 가지고 받아서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한 상을 걸게 차려가지고 종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배부르니까 얼른 잠이 들었지. 그래가지고 또 편지를 보찜해서 뒤져가지고 딱 편지를 보니까 어째 쫓아내지 말고 놔두라고 써져 있잖아. 그래서는 편지를 뭘로 바꿔치기 해버렸냐.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손 없는 병신이 낳은 새끼니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 쫓아내시오. 이렇게 딱 쓴 거야.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마님한테 편지를 내니까 마님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그래도 이제 아들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님은 울면서 떡이랑 뭐랑 먹을 거랑 많이 해가지고 애기 보찜에 엎혀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 그니 이색 씨도 그냥 가다 보니까는 이제 다 어떻게 저기를 가다 보니까 목이 너무너무 마른 거야. 그래서 물을 좀 마셔야겠다 했는데 거기 샘이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시려고 요렇게 고개를 숙였지. 근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뒤에 메고 있던 애기가 쑥 빠져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는 히 손 없는 색시가 놀래가지고 애기를 건지려고 얼른 샘물 속에다 손을 넣었거든? 근데 저 깊은 샘물 밑에서 오른손 왼손이 나와가지고 붙어서 애기를 촥 건져낸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를 무사히 구해냈어. 애기를 안고 이제 한참을 이제 가다 보니까 어디 주막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막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애기를 키우게 됐어. 키우면서 살았어. 근데 한편 이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좋다고 이제 내려왔어. 물론 좋다고 내려오면서도 우리 색시랑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면서 내려왔겠지? 근데 내려와 보니까는 말을 맞춰보니까 이게 일이 좀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는 일단 엿장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색시랑 아기를 찾으러 나갔어. 완전 돌아다녀도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엿장수로 그 돌아다니는 신랑이 그 도령이 이제 마침 손 없는 색시가 일하는 주막에 딱 들어간 거야. 딱 들어가니까 뭔 색시가 시중을 든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색시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색시는 손이 있어. 그러니까 내 색시랑 저렇게 닮은 사람도 있었구나 그랬어. 색시도 탁 신랑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우리 도련님이랑 닮은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도련님은 양반에다 과거도 급제했을 거니 저런 역장수는 아닐 것인데 참 닮은 사람도 많다 이랬지.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 도령이 국밥을 딱 시켜서 먹는데 손 없는 색시 아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가 됐었거든.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이 도령한테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아빠. 바로 맞췄어. 아빠 이런 거야. 그니까 뭔 애기가 나한테 아빠라 그러느냐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신랑이고 자기 색시였던 거야. 그래서 손 없는 색시는 아기랑 가가지고 도련님이랑 그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새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아니면 늙어서 죽었을까요? 늙어서 죽었을까?
벌 받았어요. 아, 어떤 벌을 받았을까? 죽었나? 죽는 벌? 그래.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령이 결국은 새엄마 찾아가지고 멀리 귀양을 보냈어. 벌 주고. 그래서 이야기는 끝. 내가 맞췄다.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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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살그머니 오솔길에 나무 열매 심고서 조금만 싹 자랐다면 비밀나무를 풀어 숲으로 가는 입장권 아주 멋진 모험이 시작되지 이웃집에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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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깊은 숲속에 아주 예쁘다 살았다네 이웃집에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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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당신의 친구가 되어준 신비로운 만남 비 내리는 정류장에 흠뻑 젖은 도깨비가 있다면 갖고 있던 그 우산을 지워줘 보세요 숲으로 가는 입장권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웃집에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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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뜨는 밤에 오카리나를 불어주는 이웃집에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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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를 만났다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올 거예요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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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깊은 숲속에 아주 예쁘다 살았다네 이웃집에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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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당신의 친구가 되어준 신비로운 만남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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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토토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계모와 전실딸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대. 이 한 사람이 딸을 하나 놓고 후처를 얻었대. 이 후처는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여럿 데리고 왔어. 여럿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은 밥도 잘 먹이고 일도 안 시키고 아주 편안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전부인 딸, 전실딸은
밥도 안 주고 일도 굳은 일, 집안일에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시키면서 구박만 했어요. 그런데 그 구박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딸을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쫓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굶어 죽어라고 얻어먹지도 못하라고 손을 딱 잘라버리고 내쫓았대요. 이렇게 해서 손이 잘린 전실딸은 어떻게 해? 손이 없으니까 그 손이 잘린 전실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겨우겨우 얻어먹으면서 지냈대요. 누가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그제서야 음식을 먹고 거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겨우겨우 얻어먹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다녔대요. 어느 날 어떤 동네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에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큰 부잣집은 아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 담장 안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이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 배가 고팠던 이 전실딸은 그 감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지만 손이 없으니까 따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두 손 다 잘렸어요? 네, 그렇죠. 두 손이 다 잘렸어. 따먹을 수 없지. 입만 크게 입으로 이렇게. 그런데 너무 높아서 먹고 싶지만 따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감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감나무만 쳐다보며 저거 하나 떨어지면 먹어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만 까묵까묵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그 부잣집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 그 사랑에는 그 집 외아들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대. 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선녀가 자기 집 감나무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래. 잠에 깨어난 그 도령이 이상하네 하면서 집을 나와서 감나무 밑을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꿈에서 본 선녀는 없고 어떤 비렁뱅이 거지계집아이만 거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선녀가 없네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꿈이니까. 그렇지 꿈인가 보다 하면서 다시 들어가 글 공부를 했어. 또 잠이 들었어. 그런데 글 공부를 했는데 그래 맞아 그치 글 공부를 했는데 그만 또 깜빡 잠이 들었어. 또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 선녀 꿈 다시 꾸게 된 거야. 꿈에서 깬 도령은 참 이상하네 같은 꿈을 2번씩이나 꾸지. 그래서 또 나와 감나무 밑이 이렇게 봤어. 근데 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거잖아. 그 선녀는 없고 아까 본 그 거지 비렁뱅이 여자애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아 이상하다 이상하고 또 쾌상하네 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지. 또 그렇지 또 들어와서 글 공부를 열심히 했지. 또 잠들어요? 또 꿈꾸나? 맞아요. 꿈을 꿨는데 또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잠에서 깬 도령이 어떻게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하고 감나무 밑을 이렇게 내다보니 역시나 선녀는 없고 거지 비렁뱅이 계집아이만 앉아있는 거야. 이상하다. 저 계집아이는 심상치 않은 여자인가 보다 하고 그 계집아이를 집으로 데려와가지고는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지. 그런데 선녀인가? 그 애가 꿈에서 본 그 선녀인 거야. 그 손 없는 전실딸이 그 선녀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 야, 선녀 같은 이 처녀를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 하고
별당 자기 방 병풍 뒤에 딱 숨겨두고 낮에는 병풍 뒤에 숨겨두고 아침 세수물이 들어오면 같이 세수하고 밥상이 들어오면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서 지냈던 거야. 한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병풍을 더럽다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들키지 않을까요? 글쎄 말이야. 들킬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때마침 그 집 밥상을 나르는 종이 이상하네. 요사이 도련님 세숫물이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지? 그러고 밥상이 나왔는데도 옛날에는 반찬도 많이 남겨서 나왔는데 요즘 들어 밥상도 반찬도 하나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비워서 나오는 거야. 이상하네. 그러면서 부인 마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마나님, 서방님 밥상도 깨끗하게 나오고 세수물도 굉장히 더럽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했더니 그 집 마나님이 어머님이 그 별당으로 들이닥친 거야. 어떤 일은 있는지 딱 열어가지고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그 병풍 뒤에 손 없는 처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어찌 돼서 이런 일이 있냐?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들은 이실직고 얘기했지. 자기가 꿈을 꿨는데 3번씩이나 선녀가 나오고 꿈을 꿨고 그래서 그곳 담장 밑에 가보니까 이 손 없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곱게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서 고운 옷을 갈아입혀 갔더니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선녀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아들 말을 믿고 그 손 없는 처녀를 보니까 얼굴도 정말 곱고 손은 없었지만 얼굴도 너무 곱고 행동거지도 너무 얌전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세수물도 따로 떠다 주고 밥상도 따로 차려서 줬어.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들과 혼인까지 시켰지. 어떻게 손 없는데? 손이 없는데도 워낙 행동이 얌전하고 얼굴이 고우니까. 아유, 손이 없어도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집안일은 하인이 하면 되니까 결혼을 시킨 거야. 밥 먹을 때는 신랑이 대신 먹여주고 그랬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런 그치? 신랑이랑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글 공부했던 서방님이라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됐어. 시험 보러 갔죠. 그렇죠. 시험 보러 가면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면서 그 서방님이 어머니와 각 씨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편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가족들에게 신신상부를 하면서 서울로 떠났지. 손이 없는데 편지는 어떻게? 어머님이 대신 써줬겠지? 각시가 말로 하고. 그리고 서방님이 서울로 과거를 보고 말하고 써주는 거 영어 듣기 평가도 그렇게 하는데? 영어 듣기 평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서울로 떠나간 다음 얼마 안 돼서 이 각시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어떻게 밥을 먹지? 아기는 너무 잘생기고 훌륭한 거지. 건강하고. 아기는 손 있어요? 아니요.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 아기 시키지도 못한 거나 그러진 않고요. 두 손이 다 있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각시랑 편지를 썼어.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고.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그 집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길을 떠났어. 아유, 우리 서방님한테 편지를 전해드려야겠어. 편지를 꼭 잡고 가다가 보니 날이 저물었지.
호랑이한테 잡혀 먹기 전에 어느 집에 하룻밤 묵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는데 맞아. 호랑이 소굴이 아니라 바로 마기 할멈 집이죠. 바로 전실딸 손을 자르고 내쫓은 그 의붓 어머니 집이었던 거야. 그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된 거지. 그리고 하룻밤 자게 됐는데 이 의붓 어머니가 아유 하인이 어쩐 일로 서울로 편지를 전하러 가나 궁금해가지고 몰래 하인이 자는 틈을 타서 편지를 뒤져서 봤지. 그런데 편지가 바로 자기가 내쫓은 전실딸의 편지인 거야. 그 내쫓아서 굶어 죽으라고 내쫓은 그 전실딸이 아주 큰 부잣집에 가서 시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들까지 옥동자까지 낳아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던 거지. 질투심에 눈이 먼 이 의붓어미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바꿔치기 한 거야. 병신 며느리가 논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아들이라면서 이런 아들은 이런 사람은 당장 내쫓아야 한다 하면서 편지를 바꿔치기해 하인 몰래 주머니에 다시 넣어둔 거지. 하인은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또 편지를 갖고 서울로 간 거야. 서울로 가서 자기 주인 서방님께 전했지. 편지를 열어본 서방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각시가 세상에 가장 흉측한 아들을 낳았다니. 그래도 자기 각시고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편지를 다시 써서 그 하인에게 통해서 다시 편지를 전해달라고 보냈지. 하인은 또 그 편지를 다 가지고 또 시골로 열심히 걸어갔지. 걸어가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거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또 그 집에 머물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자고요? 맞아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예상했겠지만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의붓어미가 또 궁금한 거지. 편지 내용이 답변이 어떻게 됐나 하고 또 몰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편지를 꺼냈는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답장이 온 거야. 잘 보살펴 두라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편지를 바꿨어요. 손이 없는 병신이 논 자식은 병신이 될 거니까 당장 내쫓으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몰래 다시 주머니에 넣어놨지. 하인은 편지가 바꿔치기가 된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열심히 또 시골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 그러면 헛수고만 한 거잖아요. 그 편지를 주인 마님한테 보여드렸지. 편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그를 다 알지 못했지. 그 편지를 받아본 어머니가 보니까 정말 잘생긴 손자까지 다 내쫓으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 말이니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어머님은 울면서 며느리랑 손자랑 내쫓게 됐어. 내쫓김을 당한 이 며느리가 손 없는 각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면서 겨우겨우 얻어먹으면서 지내게 됐어. 손이 없으니 안을 수도 없고 등에 업고 있는 아기를 여기저기 길을 떠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게 됐어. 한 곡에 넘어 두 곡에 넘어 걷다 보니까 그리고 말하면 아기하고 아프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데 손을 잘렸는데. 그러니 누가 이렇게 먹여주고 겨우 또 먹고 산 거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간 거야.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지. 그래서 어디 물 먹을 데가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기 아주 맑은 깊은 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손이 없으니 아기를 이렇게 업고 그 샘에 허리를 구부려서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 등에 업고 있던 아기가 그만 물에 퐁당 빠져버린 거야. 손 없는데 어떻게 건져요? 그러니까 그 각시가 손이 없는 각시가 손이 없는 것도 모르고 아가 하면서 팔을 물속으로 담갔지. 그랬더니 그 깊은 물속에서 허연 비둘기가 날아오듯 손이 날아와서 그 팔뚝에 딱 붙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손 있는 각시가 그 아이를 건지게 된 거지.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자기 아이를 안고 아가 하면서 다시 그 산을 넘어와서 어느 추막에 이르게 됐지. 이제 손이 생겼으니까 그 추막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주막 일을 봐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게 됐지. 한편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간 서방님은 과거에 급제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던 각시랑 아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어머님이 병신이 낳은 아들은 병신이 될 게 분명하니까 네가 쫓아보내라고 편지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쫓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내쫓았다고 했지.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편지 쓴 적이 없다고. 각시랑 아이가 없으니 우선 각시랑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길을 떠나게 됐어. 그냥 가기는 힘드니까 엿장수 복장을 하고 엿장수 흉내를 내면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각시랑 아이를 찾으러 다녔어.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바로 그 주막에 이른 거지. 자기 각시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주막에 이르게 된 건데 그 주막에서 국밥을 한 그릇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자기 각시랑 너무 닮은 거야. 그런데 자기 각시는 손이 없잖아? 근데 저 여자는 손이 있는 거지. 오, 신기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바라보면서 국밥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 각시도 아휴, 우리 서울로 과거보를 떠난 서방님이랑 어떻게 저렇게 닮았지? 하면서 그 엿장수를 흘깃흘깃 쳐다봤지. 아, 국밥이 나와서 그 서방님은 국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어떤 아이가 뻘뻘뻘뻘 기어와서 그 엿장수한테 와서는 엿장수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하면서 엿장수한테 안기는 거야. 그래서 엿장수는 왜 나이가 안기나 하고 안아서 딱 보니까 자기하고 정말 똑 닮은 거야. 그 아이가. 근데 그 아기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글쎄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나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안기고 또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아기 엄마를 찾아보니까 아기 엄마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니 자기 각시가 분명한 거야. 손이 없는 각시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각시가 맞는 거지. 그래서 각시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하인의 편지가 바꿔치기 된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하인이 가져온 편지가 누가 바꿨나 알아보니 바로 자기 각시를 내쫓은 의붓어미의 소행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임금님께서 그 의붓어머니를 크게 벌하고 저쪽 멀리로 귀양을 보냈대. 거기 가자마자 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끝. 걸어가자 사랑을 피워보자
뒤에 숨어 널 불러보는 그렇게 매일 하루 끝된 그때의 감정을 느끼다 또 후회하다 웃음이 나다 다시 또 그렇게 잠기다 아직 아닌가 봐 안 되나 봐 나 너 없는 이 빈자리가 믿어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서 다시 또 여기 서 있나 봐 아직 너인가 봐 그런가 봐 나 아닌 척을 했었나 봐 숨겨지지 않아 내 모든 걸 아는 사람 그렇게 낯설어진 네가 그리운가 봐 언젠간 너 때문에 울 거란 그 말이 맞았어 이제야 그땐 모르고 또 후회하고 다시 또 널 그리워하고 아직 아닌가 봐 안 되나 봐 나 너 없는 이 빈자리가 믿어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서 다시 또 여기 서 있나 봐 아름답게 사랑을 하던 지난 날들을 문득 떠오를 때면 그리운 마음 줄일게 보고 싶은가 봐 그런가 봐 나만 심장이가 될까 봐 뭔가 달라질까 무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돌아올까 아직 너인가 봐 그런가 봐 나 아닌 척을 했었나 봐 숨겨지지 않아 내 모든 걸 아는 사람 그렇게 낯설어진 네가 그리운가 봐 들으신 곡은 원희의 기어이 또라는 노래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이야기는 우렁각시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어떤 총각이 혼자 살았어. 하루는 이 총각이 들에 나가서 논에 풀을 매면서 이렇게 쉬다가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나랑 먹고 살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둘레를 둘러봐도 없어. 그래서 또 다시 부지런히 논을 매면서 총각이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랬더니 또 어디서 나랑 먹고 살지? 그러는 거야. 별일이 다 있다 하면서 봐도 아무도 없어. 다시 또 부지런히 논에 풀을 매면서 이렇게 쉬다가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나랑 먹고 살지. 그래서 이번에는 가만히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본 거야. 그랬더니 저쪽 물두덩이에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총각이 우렁이를 싹싹 씻어서 고이 안 하다가 자기 부엌 물 항아리 속에다 딱 넣어놨어. 그 다음 날도 이 총각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보니 웬 밥상이 걸게 차려져 있는 거야. 별일이다 하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잘 먹었어.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들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밥상이 또 걸게 차려져 있는 거야. 그 다음 날은 총각이 일하러 가는 척하고 인자 문 뒤에서 숨어서 엿보게 되었어.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데 와, 정말 물 한 마리 속에서 고운 색시가 나오더니 긴 머리카락을 키에 이렇게 대고 툴툴툴 터니까 허연 쌀이 옥수수 쏟아지더래. 우수수수 또 쏟아지더래. 싹싹 씻어서 퐁퐁퐁 부를 때 허연 쌀밥을 해놓고 긴 머리를 또 툴툴툴 털었어. 이제 뭐가 나왔을까요? 고기 반찬. 그래, 맞아. 그렇게 툴툴툴 털어서 꼬꼬 하고 닭을 불러서 또닥또닥 고기 반찬을 만들었어. 또 밥상을 걸게 차려놓고 물항아리 속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나랑 같이 살자고. 왜 안 되냐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래도 총각은 나랑 같이 살자고 사정했어. 그러니까 우렁각 씨가 딱 3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 그런데 총각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3일을 기다리냐고. 지금 당장 나랑 살자고 했어. 그래서 그날부터 우렁각 씨는 할 수 없이 같이 살게 됐어. 그런데 있잖아. 이제 총각은 고운 각시도 얻고 했으니까 하는 일이 재미가 진 게 날마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해. 그러면 각시는 점심밥을 갖다 주고 했어. 그런데 하루는 각시가 밥을 해가지고 가는데 물러거라 치웠거라 하면서 뻑적지근하게 신하들이 호령을 하면서 그 고을 원님 가마가 행차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각시는 얼른 논두렁 아래 건불 밑에 가서 숨었어. 그런데 원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논두렁 아래에 웬 서기가 쫙 뻗쳐 있는 거야. 웬 서기가 저리 뻗쳐 있는지 가봐라. 원님이 말했어. 신하가 가서 보니 고운 각시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어서 가자고 하니까 각시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락지를 딱 빼주면서 원님한테 이것밖에 없더라고 전하라고 내주는 거야. 그래서 신하가 이것밖에 없더라고 원님한테 전하니까 원님은 아니라고. 아직도 저 서기가 저렇게 뻗쳐 있는데 다시 가보라고. 신하가 다시 와서 어서 가자고. 또 각시는 아니라고 자기 은비녀를 딱 빼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전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신하가 이것밖에 없더라고 원님한테 전하니까 원님이 저길 보라고. 아직도 저리 서기가 뻗쳤는데 다시 가보라고. 신하가 와서 어서 가자고. 각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갓신을 한 짝 딱 벗어서 내주면서 원님한테 가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하는 다시 갓신을 가져다가 이것밖에 없더라고 전했더니 웬 서리가 저리 뻗치는지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그래서 가봤더니 논두렁 밑에 건불 밑에 그렇게 예쁜 각시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마에 싣고 간 거지. 그런데 이 총각이 암만 기다려도 각시가 오지 않으니까 뭔 일인가 하고 집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방금 전에 고을 원님 가마가 지나갔는데 모르겠다고. 그래서 총각은 얼른 달려가서 보니 가마에 자기 각시가 딱 타고 있는 거야. 각시가 가면서 하는 말이 떼굴떼굴 구르기를 3년 하고 뜀뛰기를 3년 해가지고 나를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가마를 타고 가버리는 거야. 그날부터 이 총각은 떼굴떼굴떼굴떼굴 구르기를 3년이나 했어. 3년이나. 그냥 굴러다녔어. 그러고 띠뛰기를 3년이나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망태기 하나를 딱 차고 고을 원님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고을 원님 마당에서 총각이 망태기 안에 들어가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녔어. 굴러다니니까 이 각시가 그것을 보고는 아주 재미지게 웃는 거야. 아주 재미지게 웃으니까 원님이 자기랑 6년간 살면서 한마디 말도 않고 한 번도 웃어보질 않던 각시가 망태기가 굴러다니는 걸 보고는 그렇게 재미지게 웃으니까 어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고는 명령을 내렸어. 그 망태기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당장 나오러나. 그러니까 총각은 망태기 안에서 나왔지. 나오니까 원님이 제 옷을 벗어 망태기 안에 들어가서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야. 이때 이 총각은 원님 옷을 냉큼 뛰어 원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렸어. 저 망태기를 당장에 깊은 강물에 쏴라. 그 뒤 원님이 된 총각은 우렁각시랑 다시 만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대. 근데요, 왜 총각은 우렁각시를 좋아했을까요? 그러게 왜 우렁각시를 좋아했을까? 그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때요? 끝.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저 읽다 보니까 몰랐는데 첫 편에 나오는 손 없는 색시였나요? 네네. 그거하고 전실달 이거하고 내용이 너무 비슷한데요? 너무 비슷한 내용인데 괜히 연달아 읽어드렸나 싶었죠, 지금. 네. 네.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전에 1권에서는 제목이 같아도 사투리가 다르거나 내용이 중간에 많이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비슷했네요. 네. 근데 길이가 달랐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뒤에 이야기가 훨씬 더 길었을까요? 네. 그 화자에 따라서 이야기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인사 여기서 나눌까 봐요. 아까 기다립니다에서 선희쌤이 기다리는 건 뭔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우리 선희쌤은 인생에서 기다리는 게 뭘까요? 전 뭐 마구마구 기다리거나 그런 건 돈다발? 로또를 맞아야 되겠네. 로또를.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건 도깨비? 도깨비에게 소원을? 도깨비 방망이. 난 돈을 너무 싫어해, 도깨비야. 옛날 이야기에 우리 빌어봅시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네. 안녕.